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오주 심리학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오주 심리학 기초편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한번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상담할 때도 조금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하면 좋아요. 자, 오주 상담학이란 무엇인가? 오주와 운명 상담 원리, 오주와 사주 관계에 대해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주는 어떠한 단기 미래, 짧은 시간에 대한 미래 조짐을 알고자 할 때, 묻는 사람이 내담자, 묻는 사람이 답을 구하는 시점, 그렇게 딱 문제가 궁금해, 딱 궁금한 시점, 그때 연월 일시 분을 가지고 미래의 조짐을 판단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마치 초단파 방송의 단파 수신기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가까운 미래의 조짐을 읽을 때는 탁월한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이 오주의 낌새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특히 미래를 나타내는 취주와 분주 해독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취주와 분주. 사주는 연월시로 단기적인 미래 운명을 예측하고 성격이나 두려움, 욕망 분석, 직업 적성, 진로, 건강, 대인관계, 결혼, 연애, 사업운, 수명장단, 질병 등 오주는 상담 시점의 연월 일시분으로 오주를 세워서 단기간 미래를 예측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취업 여부, 미래 성사 여부, 승진 여부, 소송, 성패, 질병 회복 문제, 수술 여부, 진학 여부, 임신 여부, 수명 장난, 사업 성공 여부 등등등 많은 생활사에 있는 그런 것들을 측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그 오주 지금 현재 심화 과정은 단순한 오주 그냥 깨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오주에 품고 있는 그 마음, 예를 들어서 타로 보러 오는 사람은 타로 보러 올 때 그 시점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대신 그 상담자가 카드를 이렇게 펼치든 아니면 내담자가 펼치든 간에 그때 고르는 그 시점에 그 사람의 뭐가 들어있다? 마음이 담겨 있다 보니 이겠어요? 모든 그 운명 판단 조짐은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카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 기술이에요. 그런 카드 종류는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이 좀 많아요. 새로 계속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선생님도 하도 그 카드 타로가 그 할 때 내내 타로 강의를 좀 한 적도 있어요. 네, 타로 강의. 아니 우리 제일 처음에 그 기본 되는 카드 서양 카드. 그 카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님이 주역 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원래 주역을 81개, 64개군, 64개로 가지고 주역 다 만들어 놓고 해석하고 카드까지 이렇게 그림까지 다 만들어 놓고 뭘 안 했어? 카드를 안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 예, 그 뒤에 보니까 주역 카드 나왔더니 보니까. 그래서 스님은 이 생각은 엄청 다른데 그 사실 그 스님이 그 주역 카드까지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어요. 카드를 만들어서 그런데 카드 만들어 놓은 그 겹복까지 해가지고 해놨어. 딱 펼치면 해석하기도 너무 스럽게 딱 책만 딱 넘기면 해석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물어보는 미래사 있죠. 미래사 20가지 대해서 딱 패면 거기 딱 답이 나와. 아주 초보자도 할 수 있게 해놨어. 궁금해요? 네. 보여주세요. 네. 그걸 하려면 만들어야 되는데. 카드 만들면 돼. 카드 주문해서 만들면 돼. 그러면 그거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고 여기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쓰는 카드야. 그 너무 잘 만들어놔서. 타로 자체는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걸 내가 만들었다니까. 내가 64개를 내가 해석해서 내가 그림을 외주를 줬어. 외주를 줘서 그림 만들어 놨어. 카드 만들면 되게 돼 있다니까. 내 자료가 다 있어. 그런데 그게 만들려면 돈이 좀 들잖아. 그래, 카드 돈 거기 들어. 그냥 들 수 없잖아.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있는데 좀 마상에 다음번에 우리 학교에서 주요 카드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한 6개월 과정 해가지고 하면 재밌지. 한 10명만 되면 내가 10명만 가입을 하면 내가 다 만들고. 가시지 마.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런 게 그게 다 원리가 뭐냐면 무슨 논리다? 일체 유심도라. 마동선 마음에서 일어나. 하필이면 내가 카드를 그걸 뽑았어. 카드를 하필이면 그걸 뽑았어. 그 카드 뽑은 가지고 이제 뭐 제양 사람들은 이 카드 나와서 이렇게 해석한다 뭐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주역 카드는 그냥 주역으로 보는 거야. 주역 자체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내가 뽑은 그 시간에 그 시간 10분에 그 주역을 딱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장단을 다 듣게. 더 원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사주 자체를 오늘 이 시간에 뭘 계기를 봐요? 연월 일시 분을 보잖아요. 분을 보는 방법하고 그냥 카드를 보는 방법하고 차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사주 오주는 그래도 학문적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상당하게 그 기반적인 이론 기반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리가 일체 유심론은 모든 것은 마음 문제인데 그 근원은 두려움과 욕망이다.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를 보던 이거 보다 욕망 때문에 보잖아요. 욕구가 없으면 뭐 때문에 보여요? 다 욕망 때문에 보지. 그래서 이로 인한 순간순간 선택의 운명이 변한다. 이 선택에 작용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다. 사주의 음양과 생각지와의 합중 그리고 집성 분석을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성향이 운명에 절대적 영향을 토해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성향은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그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평행 이론을 내가 부탁했죠. 사주와 오주는 어떻게 한다? 평행한다. 같은다. 어떤 사람이 사주상에 재다가 많아, 재성이 많아. 그걸 버리고 재다신력 사주라고. 그러면 재다신력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마다 모든 가치 기준이 어떻게 돈다? 재가에 두고 있어요. 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담하러 왔다. 오주 상담하던 분 보러 왔다 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 가득한 게 재성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이느냐. 재물에 관련된 게 가득했죠. 사주가 갖고 있는 그의 마음이나 오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거의가 맞아요. 두 개가 일치한다. 응? 방향성이 나. 그래서 평행이론이다. 오주와 사주는 평행한다. 이것을 스님이 발견한 겁니다. 평행이론이다. 예를 들면 개다신 역사를 가진 사람은 항상 재물에 관심이 많고 모든 선택을 재물에 맞춘다. 결혼, 직업, 학업 진로, 연애, 배우자 선택, 인간관계도 재다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그 흐름은 같다. 그래서 오주만 봐도 사주가 보인다. 이런 거. 알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뭘 봐야 돼요? 연월시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오주는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오늘 시간만 딱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인다. 재밌지 않나요? 타로를 봐야, 타로를 펼치 봐야 그 사람 마음이 보이잖아. 그 사람 마음이 현재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과거 마음이나 미래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재 마음이 그 투영이 되어 나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재 마음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겠죠. 현재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이러면 미래 마음이 미래에 진행하는 게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 말. 그렇죠. 현재 마음이 우울하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안 좋은 게 있었겠지. 최근에 꼭 현재에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타로라는 것이 이렇게 근데 이제 타로의 맹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제입니다 이거예요. 타로를 했는데
엄청 좋은 게 떴어. 말하자면 막 대박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뭘 했어요? 뭐, 러시아에서 엄청난 그 명태,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 TV를 통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홈쇼핑, 그걸 내 올리는데, 쫄다 망해버렸어.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냐면, 8호를 맹신하면 안 된다죠. 8호는 그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 실패했잖아. 마음이 아프잖아. 그럴 때 가서 뭐가 돼? 나의 상담을 할 수 있고 내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건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머물러야지. 그 타로를 보고 완전히 그냥 대박 난다고 주식 사고 대박 난다고 그렇게 하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타로가 완전한 결정권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결정은 어디가 있어? 사람 마음에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것도 바른 마음입니다. 바른 판단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오주 경우는 사주와 가지게 성격을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행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이 우리가 조언을 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결론이 저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결론 이렇게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가지고 한다면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고로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면 마음을 바꾸시는 게 맞다. 되겠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뭘 하러 왔다? 뭘 보러 왔을 때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해요. 스님, 언제 우리 아들이 언제 결혼하겠어요? 우리 아들 언제 시험 되겠어요? 우리 아들 언제 취직 되겠어요? 계속 언제 초점 맞추잖아요. 그런 거 보고 뭐라냐면 내가 운명에 항상 매 있다는 뜻이에요. 스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문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질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답을 해요. 당연히 어리석다 하지. 스님, 우리 아들이 될까 안 될까 하면 스님 된다 안 된다 하고 거기 끌려가게 되면 반드시 우문에 대한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확률은 50%다. 되고 안 되고는 손바닥 뒤지 똑같아. 그게 상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의 원리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스님한테 그렇게 묻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요걸 물어요. 물론 그 아이가 뭐 하기 쉬운 장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시점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뭐로 오주라든지 아니면 사주로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때에서 완전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결정되고 할 수 있도록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준비를 되잖아요. 그 준비하는 것이 인연론이에요. 인연론은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합격할 인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른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그래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시험은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참으로 혹세무민하는 길이다. 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봅니다. 어, 사주와 오주의 평행에 순간의 선택이 10년 아니 평생을 좌우합니다. 결혼, 직업, 사업, 대인관계 등 선택이 중요한데 이 선택의 순간 성향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 성향은 기질과 경험이라고 해요. 기본 성향은 음양, 오행, 특기, 사주 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주를 잘 해석하려면, 예, 오주를 잘 해석하려면, 자, 이거 보십시오. 오주가 나왔어요. 이제 해석하는 법입니다. 자, 오주를 채웠는데, 월, 일시, 분을 채우고, 그 밑에 있는 요거는 천간이고요. 밑에 있는 요거는 지지입니다. 자,
여는 먼 과거를 뜻하고 월은 가까운 과거를 본다. 현재는 이런 현재를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 갑술일에 와서요. 왔단 말이야. 갑술일에 왔는데 그 전에 계묘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계묘년을 한다면 갑술을 볼 때 계묘는 전년이잖아요. 그럼 뭔가 하면 좀 먼 과거에 천가는 마음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지지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나 실제 어떤 사건 있잖아요.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에, 주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황이 돼 있다. 월은 뭐냐면 가까운 거예요. 그죠? 가까운 최근 한 3개월 정도 되는 갖고 있다. 월간은 마음이다. 월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만든다. 자, 그러면 오늘이 갑술이라 하면은 오늘의 처한 나의 마음은 갑목이야. 갑목. 그럼 술토는 뭐예요? 처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연월 현재까지 마음이야. 누가 물으러 왔어. 그럼 그때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현재까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약간 나오잖아. 그럼 미래는 이렇게 조짐인데 맛이 이 사람이 오후 뭐 미시에 왔다. 미시에 와서 미시 보면 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천간에 그 사람 마음이 돼 있고 이런 마음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맨 마지 조짐은 분주지요. 시주 다음에 시간과 분주의 조짐이 있다 그랬어요. 요거를 조금 더 그 명리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이거는 뿌리죠. 뿌리. 그 다음에 그 뿌리가 묘가 싹을 심고 올해는 일에는 꽃이 핀 거야. 꽃이 피는 내 형님 마음이야. 그러면 시에는 열매가 맺잖아. 마지막에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씨앗을 만들잖아. 그의 종이 언제를 뭐라고? 바로 분지다. 분주다. 다음 천간에 있는 마음은 요거 연간이요. 연간은 과거 마음. 월은 무슨 마음? 가까운 과거 마음. 현재 마음. 시는 가까운 미래 마음. 부는 먼 미래 마음. 무슨 말 하겠죠? 자, 그러면 현시는 먼 과거에 잠재의식도 됩니다. 드러난 마음이 아니라 숨은 마음도 되었어요. 내가 나의 주변 조건이라는 것은 그 주변 조건들이 나한테 잠재적으로 나한테 뭘 미치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해서. 그건 가까운 잠재의식. 그 다음에 현재 잠재의식. 숨은 잠재의식. 그 미래에 대한 잠재의식. 우리는 먼 미래 잠재의식. 오늘 갑술이라 합시다. 갑술은 어떤 마음이냐면 갑목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갑목의 원리를 알려고 하면 물상적으로 보면 갑목은 큰 나무잖아요. 그렇죠? 온 사람은 스케일이 커요.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막 직진하고 가더라도 끄기 잡고 막 나가죠. 그렇지만 갑목은 너무 심한 거 부딪히면 꺾어지 버리잖아. 을목은 안 그러는데 이런 물상적인 요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갑목은 또 뭐냐면 경금이 대입하면 경금을 주체로 놓으면 갑목은 뭐예요? 편제가 되죠. 자, 경금을 주체로 놓으면 갑목은 편제가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갑목은 원래 편제적인 마음이요. 편제적인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잖아. 갑목이 씩씩하잖아.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고. 양간은 우리 사주장례 배워서 양간은 감정적이다. 갑, 병, 무, 병임. 이렇게 양간은 무슨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음간은 이성적이다. 알겠죠? 여기 두 개를 기본 방향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감목인 사람을 보면 조금 뭐야? 감정이 치우쳤죠? 감정을 치우친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심리를 배우자 우리가. 오두 심리, 사두 심리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술토다, 술토. 술토는 감목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땅이 진토요, 술토요. 진토는 너무 좋아하잖아. 옥토잖아. 물이 있고. 그래. 그러면 습기고 저 진토를 좋아하는데 감목은 술토에 있으면은 그 사람 상황이 지금 좋다 나쁘다.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네.
나무도 없고 밑에 물도 없고 감옥수로 어려운 상태의 사람이에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술도 속에 뭐가 있어요? 시장관 속에 신정무가 있다. 신정무인데 신금은 원래 마음으로 보면 그것도 정관이죠. 정관이 지장관은 뭐냐면 지장관 속에 들어있는 정관을 뜻합니다. 지장관이 뭐냐면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을 말한다. 그러면 그 속에 제일 먼저 신정무면 신금이 있잖아요. 그 신금은 뭐냐면 간목이 좋아하는 시라는. 네. 제일 싫어하는 게 간목이 싫어하는 게 신금이에요. 왜? 못을 막 잖아. 근데 제 마음을 탁 잖아. 이 사람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누가 자기를 꽉 꺾고 있어 이렇게 깎아나면 물도 하나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 내가 뭐 물도 없지. 흙을 바짝 말랐지. 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건조하고 갈등되었어요. 됐죠? 근데 과거에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 풀어가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그 일간과 일지, 예, 그 사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사조가 되었든 오조가 되었든 해석은 같다. 하나 더 추가된 것은 분주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주는 뭐냐면 오조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점수를 매기면은 자, 연 10점, 월 10점, 일 10점, 시 10점 하면 나머지 60점이 뭐라고? 분주다. 분이 엄청 강하다. 이 조짐이요. 그걸로서 조짐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미래 조짐은 항상 얘기했지만은 점기를 할 때 점을 칠 때 타로도 마찬가지야. 타로 탁 돌리잖아. 탁 돌리고 탁 펴잖아. 펴는 시점이 이미 그 사람 점기가 나와요. 그 해석만 문제예요. 해석은 이제 그 사람의 그 하는 선생님의 뭐가 있어요. 아주 기술이나 또 경험이나 또 촉이 근임이 아까 와 이 사람 잘 봐. 오늘 말씀 알고. 궁금한 시점이다. 점기. 궁금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듣기를 보호한 거다. 그때 궁금한 걸 우리는 뭘 보호해서요? 오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궁금한 시점에 타로를 펼치면 타로점이 되는 거야. 주역을 딱 펼치면 주역점이 돼. 외하역수와 매역수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거야. 궁금한 시점에 그걸 갖다 붙이는. 구성도 마찬가지요. 구성아. 구성은 분까지 안 따지고 시까지 따지잖아. 구성. 실제 내담자가 와서 자리에 앉을 때, 전화가 온 때, 주로 요새 전화가 상당 많잖아요. 그럼 전화 딱 받을 시점에 딱 보고 적어놔. 번호 딱 적어놔. 그 다음에 메시지 오는 거를 어제 카톡잖아, 카톡. 메시지 보낸 시스템이 있어요. 뭐 딱 따르면 돼요. 뭐 메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붙여놓고 연월일시 지지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뭘 붙여요? 천간을 붙여놓으면 된다. 백사일점이라는 늘 얘기했지만은 보통 보면 보통 점은 한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한 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점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일사일점이라고. 근데 이 오주는 뭐냐면 하나의 연월리시 주 시분까지 나눠놓으면 그것이 100가지의 상응할 수 있다. 뭐든지 물어보면 돼. 내놓고 우리 집 잘 팔리겠어요? 그거 보면 되고. 우리 집 현재 터가 돼요? 나오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고. 내 장사 다 볼 수 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응? 그거는 원리가 우리가 십성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주 십성의 원리와 물성을 보면 다 답이 나오게 됩니다. 뭐 관계, 자식 문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상담하는 분들은 병태라 딱 풀어 아파하다. 내가 아프다. 그는 오늘 병점이라도 병점 치는 사람 주역을 치면 병점 주역을 칠 수가 있고 타로도 물론 그래서 뭐 병에 관련된 거 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은 병점을 하든 뭐 재물점을 치든 무슨 점을 치든 간에
일사일점이다. 한 번 할 점은 한 번 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오주는 뭐라고? 하나 세워놓고 다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따로도 안 치도 돼. 그냥 물어보면 한번 할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잘 얘기를 하면 혹시 저 스님이 안 그래도 우리 상담자가 생각나 보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이 아니에요. 뭘 풀어요? 글로 푸는 글로. 근데 이것은 오주는 뭐냐면 어느 정도 기술만 늘어나면 누가 봐도 해석을 같이 하거든요. 물론 경험과 조금 조건이 있으면 대개는 비슷하게 나와요. 하지만 일반 점은 안 그렇잖아요. 신모들의 자기가 받았던 할아버지나 할머니, 동자신이나 이것 때문에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통하게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혀 안 맞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그런 시간 다. 그래서 한 40년간 이렇게 그냥 박수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박수를 하신 남자분이죠. 박수보다 저를 스님이 찾아왔어요. 한 몇 년 전에. 스님,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박수했습니다. 지금도 합니까? 지금 이게 떨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거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스님, 1년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자면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옛날 얘기를 하다 잘 맞췄대요. 엄청 어릴 때부터 뭐 7살 때부터 가르쳤다나 동작이 와가지고 그래가 했는데 젊을 때는 막 날릴 때 대한민국에 뭐 둘째 가라고 쓸 정도로 막 날린 사람인데 한 30년 지나고 나면 거의 가버렸어 그게. 왜? 사업한다고 돈 막 들였잖아. 사업한다고 막 하다 보니 이 자기 맑은 영이 사라지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한 세월 지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로 보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글 보면요 재밌어요. 보면 아 내 아는 그 사람이 이런 글자인데 그래서 이렇구나 또 이런 뭐 글자를 가지고 재밌어 하면 강의를 하면 반복을 해 반복을 해. 왜 자기 아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작 이걸 배울 거라면서 이러더라고. 근데 오주를 못 가르쳐 드렸어요. 예, 사주가 기초가 안 되는 사주 가르쳐 주더라고. 그 사람들이 오주를 배워서 좋아할 텐데. 오주는 자 작성법을 얘기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 연주는 입춘 기준이죠. 만세력이 나온 걸로 보면 돼요. 입춘이 지난 시점을 인월이다. 그쵸? 입춘 기준 인월. 그렇게 하면 되고, 월주는 절기, 그건 내가 만세력이나 똑같아요. 다만 일주를 작성할 방법은 자정 기준으로 한다는 거. 즉, 공공분 플러스 30분을 한다는 거. 우리가 자평명리에서는 플러스 30분을 다 하잖아요. 왜 플러스 30분을 다 하냐면 동경 135도 일본 동경을 기준할 때는 동경 일본 단어는 그대로 써먹어야 자기들. 플러스 30은 없어. 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계 있잖아요. 시계가 지금 동경 135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동경 135도일 때 동경의 정오 때, 동경의 점심 때, 정오 때, 때가 정남쪽에 와 있어요. 정남쪽에 동경의 정남쪽에 와 있을 때가 12시야.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안 왔어. 왜? 좀 있어야 오잖아. 지구가 돌아가니까. 우리까지 돌아오는데 30분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12시 30분을 해야 그게 정오가 되는 거야. 정오. 오시죠, 오시. 오시에다가 정자를 붙이면 정오입니다. 자시에다가 정자를 붙이면 자정. 그러니까 플러스 30 안 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이거 자꾸 착각하면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그렇게 11시, 지난밤 11시 1분부터 아침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고 해요. 물론 뭐 그거다가 자시 구분을 양쪽을 따져가지고 뭐 조다시나 이런 자시, 야다시나 빨리 주잖아요. 야다시, 조다시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자시입니다. 축치는 다음부터 2시 1분 합시다. 그래서 딱 정하면 00하면 또 헷갈리니까 01분부터 2시 01분부터 2시간을 더 하면 아직 1시 01분부터 2시간을 더 하면 3시가 되죠. 그 축시. 그럼 3시 01분부터 새벽 3시 01분부터 5시까지가 인시.
그런 식으로 해서 5시부터 7시까지가 묘시, 7시부터 9시가 진시, 9시부터 11시까지가 사시, 11시부터 1시까지가 오시가 된다. 그래 빽빽 돌아가지요. 플러스 30을 안 한다는 거. 그거 그렇게 해서 야전 기준을 한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에 좀 넘어갑니다. 그럼 분주 작성하는 방법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분주를 작성하느냐? 분주는 반드시 시주 작성 시주. 자, 요 분주를 해놨죠. 요 분주 해놨지요. 분주 시주 작성하는 방법, 뭐 시주는 아까 조금 설명했대요. 아까 이게 2시간씩 한다는 거 설명했고. 자, 분주 작성은 시주는 그 기준은 청라 시주의 시간의 기준은 일간을 중심합니다. 일간이 갑이다 하면 갑기 합포지요. 토를 극하는 오행이 갑목이잖아. 그러면 자에서 갑을 짚어주는 거야. 그럼 지금 사실 같으면 갑을 병정무 무가 되는 거예요. 그 글자가 무가 된다. 무가 된다. 자, 그런 식으로 하고 무기 기가 돼야 돼. 그래 기사가 되지. 그래 기사가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그럼 그것을 쭉 하는 것이 우리가 시주를 세우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시주의 그 주체는 뭐냐? 일간이잖아요. 일간을 가지고 뭘 만든다? 시간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분주는 시간을 가지고 분간을 만듭니다. 그 원리 알면 되고, 자, 지지를 지지. 분주의 지지. 앞에 시가 홀소시와 짝소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몇 시냐면 11시잖아요. 11시 한 1분 됐는데, 자, 11시 1분 되면 11시 1분입니다. 그 11시 1분이면 1분 지났죠. 그러면 자분인데 11시는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홀수시잖아. 홀수시는 옆에 있는 자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1분부터 10분은 자분, 11분, 20분은 축분, 21분, 30분 인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걸 꼭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다. 시간이 좀 바뀌가 조금 전에 우리 밥 먹으러 가면 12시잖아요. 12시쯤 되면은 이제는 이제 있는 영 1분부터 10분까지 5분을 보면 돼요. 오, 미, 신, 유, 술, 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위에 보면 설명해 놨어요. 09시 25분은 홀수시지요. 홀수시에서 25분은 사이가 뭐냐면 21분부터 3분 사이가 되죠. 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시 41분 짝수 그 신 10시는 짝수리 10시 41분을 보면 여기서 41분이 이렇게 41분 50분 사이에 술이죠. 짝수 술이죠. 술분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뭘 세운다? 분주를 세운다. 연월일시까지는 우리 사주 나오잖아. 모르면 이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도사폰이라든지 무슨 요새 갖고 있는 보면 다 나와. 오후 17시 55분은 홀수지. 홀수니까 홀수시는 앞에 있는 이걸 봐야 되죠. 그럼 51분, 60분까지가 4분이죠. 4분을 붙이면 된다.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전 2시다. 짝수시. 짝수는 16분이니까 16분은 여기 미분이다. 미분 맞죠? 이렇게 분주를 작성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칠 때는 분주를 작성해가지고 보십시오. 그것도 뭐 가지를 띄고 놓든지 여러분들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해봅니다. 24년도 3월 8일 10시 41분 우리 개강한 날이네. 우리 공부하고 시작한 날이네. 자, 이거 10시니까 뭐 무슨 분? 짝수. 41분 아까 저기 보면 오, 미, 신, 유 그 10분, 20분, 3분, 40분, 50분이니까 오, 미, 신, 유 술분. 자, 갑진년이요. 24년은 그런 정묘월 일은 신미일, 신은 계사시,
후는 임술분. 이렇게 요것이 뭐냐면 그날에 질문할 때의 뭐야? 오죽깨라는 거야. 오죽깨, 점깨. 이걸 가지고 뭘 푼다? 풀어가는 것이 오주라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뭘 했냐면, 자, 분교 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요것도 필요하면 꼭 사진 찍어 놓으면 되고, 뭐, 나중에 필요 없는 사람 되고. 자, 그러면 공률, 중률을 잠깐 했다가, 지금 책에 나오는 거는 이제 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책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지난번 책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 공유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원래 시간에는 기초 시간이 아니고, 이제 이 사례 시간인데, 또 기초하실 분이 한 두세 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기초를 조금만 얘기하고, 지금 바로 사례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좀 경과가 됐기 때문에. 자, 오늘의 사례는 어떤 분이 근무지를 옮기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요거 상담하신 분은 별도로 이제 우리 스님 제자예요. 스님 제자 되신 분이 상담하시는데 지인 이제 아시는 분 딸이 이제 어느 시에서 어느 시로 공무원인가 봐요. 어느 시에서 어느 시로 옮기고 싶었는데 옮겨도 될까요?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 자, 그래서 오주를 가만 봤더니, 자, 24년 1월 11일 오후 1시 54분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시간을 전화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분주를 채운 거예요. 자, 분주를 보면 계묘년, 얼추월. 아직까지 뭐냐면 1월 10일은 우리 양력은 1월 달이지만 음력으로 10달이 10달.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갑술이라, 근데 내가 아까 갑술이라고 했잖아. 요걸 보고 내가 지금 얘기된 거야. 자, 갑술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1시 54분이잖아. 그쵸? 1시 54분이니까 오후가 됐지, 오후가. 그래서, 미가 됐어, 미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식신, 이렇게 계산됐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야. 해석하는 방법에 일조는 그날에 자기 마음을 뜻한다 그랬지. 아까 설명했어요. 간목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간목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딸이 지금 이거는 간목이 딸입니다. 딸은 지금 움직이려고 그래. 하는데 현재 왜 움직이려 했더니 술토 바탕에 있는 거예요. 자기 환경이 술토. 좋아요, 나빠요? 아까 나쁘다고 그랬잖아. 술토가 지금 아직 뭐가 있어요? 물도 없고 신금이 있으니까 나를 깔는 사람이 지금 막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 그래서 막 옮기고 싶어. 그런 마음이다. 현재니까 현재를 깔았으니까 현재는 또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 간목이 원래 마음대로 하는 성질이 그랬죠. 경금에 대입하면 간목은 편재성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또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뭐지? 옮겨 미치. 옮기고 싶어. 엄마 내 옮길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공무원 이렇게 공무원 들어갔는데 물론 또 이제 물론 쉽게 또 이동이 될지 극적으로 되고 물론 당연하지. 그러면 이 연월 1이 이 사람의 과거라 그랬잖아. 그럼 과거가 도대체 어땠는가? 1년 전, 최근 한 1년 사이, 한 3년 전부터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뭐가 많이 보여요? 글자가. 간목을 포함해서 목이 많이 보이잖아.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목이 많이 보인다는 말은, 을목은 비견이가 급제지. 그 다음에 또 연도 급제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주변에 경쟁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경쟁하는 사람이 많다, 성가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말도 되고 이 사람이 자체가 경쟁심이 심한 사람. 자기가 거기 쳐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경쟁심이 심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을목이
감목한테 자꾸 막 감잖아. 등골 감잖아. 그럼 감목이 좋아, 나빠. 그래서 각과 을 사이는 이걸 항상 이것도 공부를 5주 다 포함돼요. 3종 받아요. 감목 입장에서는 을목이 귀찮아. 돈도 안 내면서 계속 신나시게 빙빙 나를 감는단 말이야. 싫지? 그래, 그 환경이 잘 떠나고 싶다. 그러고 만약에 거꾸로 을목인 것 같으면 감목이 있으면 네가 딱 길이잖아. 안 옮기기 쉽지. 왜 내가 옮겨? 그 좋은 감목이 있는데. 그쵸?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심리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반이 상급반이 작년에 단순한 오죽 푸는 반이 아니고 오늘 심화반이잖아. 심화반에서는 정말 이 사람의 심리를 딱 우리 읽어줘야 돼요. 다른 지금 옮기고 싶어서 미쳐졌잖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봤더니 연애 봤더니 이 조직에 있을 때 현재 그 있을 때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 묘가 있었죠. 근데 그 묘가 나를 직접 도와주고 내 옆에 있는 알을 도와줘. 네. 아, 묘는 을목을 도와주잖아. 그렇게 더 꼴 사람는 거야. 내가 바로 옆에 개수가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놈 거는 나를 안 도와주고 내 경쟁자를 도와줘. 그래서 뭐냐면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알겠죠? 심리 읽었습니까? 이렇게 심리 읽는 겁니다. 심리를 읽는 방법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을목은 나의 경쟁자인데 개수란 나는 나의 정인이고 내가 참 필요한 나의 이 지원자 나를 든든한 버팀목 해주는 이런 분들이 나를 지원 안 해주고 내 옆에 있는 을목을 지원해주고 또 밑에 숨어있는 묘도 지원해주고 그럼 나 열받나 안 받나? 열받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해봐야 열심히 했다는 건 축이 났잖아. 그거 정배잖아. 그 차 이제 빼가 빠지게만 이러는 거야. 응? 빼가 빠지게 이랬는데 돈을 누가 다 가져가? 그 공을 누가 다 가져가? 을목이 다 가져가. 을목이 가져가고 옆에 있는 명목이 가져가고. 열받지? 그렇게 현재인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조직에서 그래서 내 마음이 수토 마음이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싹 얘기하면 제대로 뭘 배웠다? 사주도 배웠고 여러분 오주에 그 사람 마음을 싹 알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엄청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본다죠. 지금 시 들어갑니다. 자, 미래를 봤더니 미래도 만만치 않나. 미래도 보니까 얼목을 피했더니 옆에 신금이 딱 있어요. 거기서 딱 깔가. 그 미토도 많이 봤더니 축토를 가끔 가다가 조금 물도 있었잖아요. 근데 미토는 바짝 말랐어. 그리고 술미 형이라고 했잖아. 술미 항상 했지만은 지지하고 일지하고 시지가 충형하면은 미래가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했죠. 불안하다.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신금이 이 신금 나를 깔걸하는 신금이 어떻게 했다면 저 수쪽 개수 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나를 깔는 게 아니라 개수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귀찮은 놈이 저쪽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은행투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미래를 갔을 때는 내한테도 덕이 된 거예요. 뭔가 하면 한마디로 뭐 하면 거기 흉이 굴러서 이제 복이 돌아가는 그런 계산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봐요. 토생금 정제가 관을 생했지. 어디로 가요? 정인으로 갔잖아. 이게 미래의 내 마음이란 뜻이에요. 내 마음은 다시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마음적으로 갔을 때는 좀 도와줄 수 있고, 그러나 과거에 있는 마음은 수가 계속해서 목으로 흘러주고 할 수 없다. 내 마음이 과거로 행진을 못 하잖아. 그럼 지금 내 마음이 미래로 가 있는데, 해사락하는 거는요, 우리가 오행 중에, 지난번에 강의했습니다만은, 오행 중에 가장 일반적인 오행이 정오행. 네. 우리가 보통 오행. 화오행은 합한 오행이죠. 합에서 만들어진 오행은 화오행을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무슨 오행이 있다? 아, 육식갑자. 예? 육식갑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예,
요 책을 준비해 보세요. 또 보면 하나 가져가세요. 여기 맨 처음에 1번 갑질 있지요. 복등화라 나오죠. 복등화. 여기 뭐냐면 나범이에요. 나범. 이게 왜 나범이 뭐냐면 복등화라는 건 뭐냐면 엎어진 불이요. 갑진이 뭐예요? 엎어진 불이라는 거지요. 용이 현재 어떻게 해요? 잘하면 엎어지는 용이라는 뜻이에요. 올해 잠깐 여러분 얘기하면 문제 팍 채운 사람은 아건데 자 계묘는 금박급이 돼 있죠. 얇은 금을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서 깔아놓은 금박금이라고 해요. 신축 그래서 금박금이 이민 신축이 계묘와 이민이 금박금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읽어가면 이민 계묘 금박금 경자 신축 역상토 우술기의 평자목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영신정류 상하하 그럼 갑술어뢰를 빨리 찾아. 갑술어뢰가 갑술어뢰. 갑술어뢰 찾아봤어요? 31번 갑술 30번 어뢰. 갑술어뢰가 뭐예요? 산도하고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불이요. 불이 팍 타고 있어. 그럼 지금 이 사람 마음이 뭐냐면 불타는 마음이요. 경쟁심이 불타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있는 마음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나부 모형은 옛날부터 전통 내려오는 물상이에요. 물상법을 나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신미 찾아. 신미 빨리 찾아보세요. 신미 몇 번이요? 빨리 안 나와요. 34번 노방토. 경호심이 노방토입니다. 노방토가 뭐예요? 노방토 길 위에 있는 땅 제방 길 제방 있잖아. 길 제방 제방뚝 길 옆에 제방뚝에 있는 토 큰 토를 말해요. 그것이 펼쳐져 있고 그 말은 뭐냐면 감목이 토를 맞이하면 감목이 토를 맞이하면 토가 많잖아요. 그러면 가볼 데가 많다는 뜻이에요. 내가 얘기잖아. 사두의 토가 이렇게 이 사람처럼 토가 많이 보이죠. 축술미 딱 보이잖아요. 이 사람 마음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야.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사주나 오주나 토가 많이 보이면 가볼 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근성을 뭐라고 그래요? 여행 근성. 마음이 여행 근성.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개사가 떴잖아요. 개사는 임진개사라고 그래요. 임진개사 찾아봐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유수. 그렇지. 장유수는 길게 흐르는 물에 있잖아요. 자, 이제 답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 모양 못되니까 마지막에는 물이 쫙 흐르잖아. 장유수.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강물이니 내한테 갑술이 뺏어말하는 강물은 좋겠나 안 좋겠나. 그래서 지금 아까운 미래는 가봐야 옮기면 그게 그건데 좀 있다 보면은 좋겠다. 이렇게 떴다면 이렇게 해석했다면 해석을 그래 너 딸이 그래 그 있는 것보다 내가 당장 옮겨도 뭐 크게 개선은 되지 않지만 왜? 그 딸 마음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 딸 마음이 문제예요. 딸 마음이 조금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장유수를 만나니까 좋겠지요. 그래서 옮기면 좋겠다 이런 상담을 했대요. 잘해줬지요. 이분이 그렇게 상담했대요. 내한테 얘기했어요. 상담자 지인 딸 공공시에 근무하는데 공공시로 옮기고 싶다. 가도 좋겠나 안 좋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떨어준 사람이 있는가 봐요. 연월일의 과거를 뜻하는데 현재까지 과거를 뜻하는데 아까 설명해 보면은 경쟁이 치열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내 동료를 지원해 주는 바람에 나는 원래가 경쟁심이 치열한데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옹교를 하는 거야. 옮기는데 위 사람이 잘해주고 이래주면 왜 옹교를 하겠어?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러한 마음 심리라는 것이 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갑을 사이에는 경쟁관계를 그랬죠. 갑과 을 사이에는 갑이 을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을은 갑을 좋아한다. 이런 문제를 하고 경쟁관계라는 거. 갑목 입장에서 을은 귀찮기만 하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다는 것을 항상 얘기하는 거지. 개수가 을로 가면 한 칸 사이에 개 다음에 갑이 있잖아요. 한 칸 띄었지요. 한 칸 띄는 걸 겹각사례로 했잖아요. 상문이라고 해요. 상문족에. 겹각 한 칸 띄어서요. 개에서는 개 갑을 갔잖아요. 위에서는 연에서 올로 갔잖아. 근데 밑에는 축에서 보면은 축인으로 한 칸 띄지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위로 이렇게 선전이라고 해요. 돌아가는 선전. 순전은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에 움직이는 걸 뭐라고? 선전. 이게 서로 지그재그로 가면은 선전. 한쪽 방향을 가면 뭐야? 이렇게 같은 방향에 가면 순전. 자, 순전과 선전의 큰 차이점은 선전은 계속 되돌이표가 굉장히 심해요. 반복을 계속해. 그래서 중독 상담을 올 경우에 중독 상담의 문제 알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이런 사람들 상담에 올 때는 이런 도돌이표가 많다는 거예요. 사주에 특히 그날의 오주나 사주를 보면 선전, 순전 있잖아요. 이것이 엄청 많이 보여요. 계속 되돌이한다. 그 계속 돈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전, 순전이 뭐가 관계 있다? 중독과 관계 있다. 근데 원래 심리학에서도 중독 치료가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 사주상에 태어난 기질이라는 건 사람도 몰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본사 사주전사는 오준의 본사 이까지 알 수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개에서 을로 가고 축에서 묘로 가는 요 사이를 우리가 있다는 연월에 과거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다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좀 믿고 싶은 나를 지원해주고 싶은 높은 분들이 나를 지원 안 하고 내 동료를 자꾸 지원했던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열받죠? 그런 걸 뜻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열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을 해야 되겠어. 이때 요거 월살, 열살 요걸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표가 잘못됐네.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술미 사병사를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이 많잖아요. 땅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 속에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이 일어난다습니다. 지금 이거는 축술미 사병 재성을 뜻하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 재성이 뭐는 일이야, 일. 일하는 거 알겠죠? 공무원께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나 가나 나는 일이 치고 사는 거야. 그런데도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본지에 갔을 때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축술 및 사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딜만하다. 나를 인정해 주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 안 해주면 왜 타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의 욕구가 제일 강한 십성이 뭐예요? 자, 오늘 이양 공부한 김에 조금 한 10분 정도 정리를 할게요. 아, 여기 사주에서 항상 우리는 오주 공부하는데 사주도 공부하는데 십성 공부를 조금 하면서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두려움, 마음을 이야기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복습도 해요. 자, 답을 해보세요. 나는 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뭐라고 했어? 현인.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식신. 그 다음에 나는 유능하고 싶은데 유능해야 돼.
모든 800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 상관. 음, 나는 현재 고통받는 거 싫어. 현재. 오케이. 현재. 자, 그 다음에 나는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틀리면 안 돼. 틀리는 데 대한 두려움. 경제. 오케이. 정제. 잘 기억하고 계시네. 제대로 공부하고 계시네. 그런 식으로 탁탁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두림이 나면, 어,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지 못하는 데 두려움. 정관. 예. 그래서 그 사람 다 잘해주죠. 공평하게. 그 다음에 어느 조직으로부터 내가 쫓기나는 데 대한 평관. 평관. 그래서 또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 참 나는 너무 싫어. 정인이죠, 정인. 예.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사람들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속성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잠깐 해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 기장술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오늘 술일이었죠. 이 사주에서는 술 반을 적어봐요. 해. 자, 해는 양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따는 뭐라고 그랬어요? 따는 사살신. 죽음이죠. 예. 축은 합이죠. 목적. 그날의 목적. 그래서 이 사람 그날의 목적은 사실은 정제였잖아요.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는 이제 비거고, 그래서 비거란 말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떠나는 의미가 있는데 인목이 떠나는 의미인데 사실요 인목 있잖아요. 하늘 올라가면 간목이에요. 무슨 말인겠어요?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세요. 이 사람이 갑일 때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인이 딱 걸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지에 있는 것들에 있는 중심적인 정관을 대입을 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다음에 4, 5 해결. 5월 때 5월. 5월쯤 됐을 때 아마 자기가 이동을 하거나 아마 원하는 걸 갖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말 갖고 있는 분이 나를 또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나를 땡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올 때는 분명히 누가 있어요. 그분이 땡긴 사람이 뭐 말대라든지 무슨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 해결해 놨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아침에 공부를 좀 했고요.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양원. 양병을 주세요. 위로 올리라고요? 이왕이면 양원병 때. 올려놓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올려놓을게요. 예. 요걸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할게요. 오늘 중재하고 돌려놔야 되거든.